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최근 시장의 하락세가 깊었습니다. 연초에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좀 안 좋으실 텐데요. 최근에 보면은 공매도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말 11월 초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노란색 박스로 지난 11월 이후에 12월 말까지의 모습입니다.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시장은 미국 시장의 강세와 더불어서 많이 올랐댔습니다. 그런데 연두색 박스입니다. 최근에는 공매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빨간색 줄이죠. 코스피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좀 줄면은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왜 이게 먹히질 않죠? 사실은 공매도라는 이런 단일 요인보다는 세계 시장의 자금 흐름,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 지수를 더 봐야 된다. 어제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위치는 어딜까요? 그 다음 차트입니다. 자,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적 관찰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포워드 PBR입니다. 시장을 볼 때 이게 가장 신뢰도가 높거든요. 근데 왼쪽 하단, 노란색 박스 왼쪽 하단에 보면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하단이 PBR 기준으로 0.80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82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게 한 2.5%? 이 정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지수로 봤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 50포인트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사흘째 돼서 이제 올라갔는데요. 단 반도체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전기차는 좀 빠졌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달러화 지수 다시 0.2% 올랐습니다.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 저희 오늘 증시 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는 0.54%, 나스닥은 1.35%, S&P 500은 0.88% 상승했고요.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 이유로는 TSMC와 애플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내용들은 뒤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용 지표를 확인한 후에 10년물 국채금리는 4.14%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살펴보자면 Expect rate cut to happen in the third quarter라는 기사고요. 일단 금리 인하가 3분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3월에 대해서는 일단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기존의 보스틱 총재는 4분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한 분기 좀 앞당겨서 3분기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자신의 견해는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시장과 연준 위원들의 사이에 괴리가 좀 크다라는 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라는 점으로도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겨볼 부분이 있다면 임시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 상원이 셧다운 시한을 앞두고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면서 하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번 예산안 연장은 지난해 9월 이후 세 번째 스톱갭, 즉 임시 예산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임시 예산 처리가 마무리된다면 당초 오는 19일에 만료되기로 했던 예산안은 오는 3월 1일까지로 연장이 되고요. 2월 2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나머지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도 오는 3월 8일까지로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사그러졌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일단은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긴 했지만 일단 소폭 상승하면서 2% 내외로 상승폭을 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US urges restraint as Pakistan Iran trade airstrikes라는 기사이고요. 이란이 파키스탄을 공격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파키스탄이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지 시간 18일 여러 발의 미사일이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스틴 발루치스탄 지역의 한 마을에 떨어지면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최소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공식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까지 중동 이슈에 함께 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사태가 핵 전쟁까지 확전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추가됐던 밤사이의 기사였습니다. 미국이 밤사이 확전 방지 차원에서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라는 내용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모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은 오늘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헤드라인 기사들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실 건데요. China approve graphite export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하고 Commerce Ministry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일단 어제 중국 상무부에서 있었던 발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흑연 수출과 관련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를 강화를 시켰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주요 배터리 기업으로의 수출은 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는 금지가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종전 입장을 좀 재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지난 12월 배터리 소재 업체 포스코 퓨처엠으로 공급될 음극재 제조용 구상 흑연의 수출을 승인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배터리 완제품들을 만드는 한국 배터리 3사로의 흑연 음극재 완제품 수출 역시 함께 허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를 조금 더 잘 수호하기 위해서 상무부는 흑연 수출 통제 정책을 개선하고 조정해서 2023년 12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의 흑연 품목 수출 통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상무부는 여러 기업의 허가 신청을 잇따라 접수한 뒤에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 신청은 이미 승인을 했고 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12월분에 대해서 수출 허가가 나오긴 했지만 국내 업계에서는 수출 통제 이전에 일주일이면 끝났던 이 통관 절차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신청 건별로 승인 여부가 갈리는 체계인 만큼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iden looks to restrict overdraft fees라는 기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잡겠다라는 취지로 대형은행들의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과하게 되는 초과 인출 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규정안을 시행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1년에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미국 대형은행은 고객이 은행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를 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이 부족한 분을 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추후 이 부족한 금액을 갚으면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서비스 수수료로 거래당 평균 약 3만 5천 원에서 많게는 4만 7천 원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정책 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게 되면서 일부 은행이 수수료를 인하하긴 했지만 여전히 연간 약 12조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3에서 14달러로 이 상한선을 좀 제안을 했고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초과 인출 수수료에 대해서 착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총선을 앞둔 후보들이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관련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선 역시 이제 후보들이 정책을 이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 정책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은 어디가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빅테크주 위주로 더 초록빛이 강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실적이 발표됐던 TSMC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9.79% 상승하면서 어제 나스닥을 좀 상승했다라고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순이익은 19.3%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3개 분기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고요. 덕분에 반도체주 흐름을 끌고 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플의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장에서는 3%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에서의 판매량 부진은 다른 국가에서의 강세로 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했고요. 비전 프로가 자리를 좀 잘 잡게 된다면 아이패드의 매출도 능가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늘장에서 조금이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주가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중북부 지역을 강타한 북극 항파에 대해서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체감 온도가 영하 34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시카고 등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방전으로 인해 견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시카고 지역의 슈퍼차저에 자동차를 연결을 해도 차가 충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서 충전소 일대가 자동차 무덤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인터뷰어는 전날 아침에 자신의 테슬라 차량이 얼어붙어서 문조차 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는 겨우 차에 탄 뒤에 충전소까지 약 8km를 이동했으나 이미 12개의 충전기가 모두 사용 중이라서 몇 시간 더 대기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테슬라를 계속 소유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는 배터리 내에 있는 전극의 화학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충전이 더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서 뉴욕타임즈는 평균 기온이 낮지만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로 노르웨이를 지목을 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조금 미비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파로 인해서 전기차 차주분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들이 계속해서 접수가 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에서는 1.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AI 소식 살펴볼 건데요.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로 함께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1%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보스 포럼과 관련된 소식 함께 좀 짚어볼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18일에는 AI 미래가 집중적으로 조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패널 참석이었는데요. 챗 GPT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올트먼이 작년 11월에 이사회로부터 해고됐다가 다시 한번 CEO로 복귀한 사태는 이날 그의 발언이 좀 더욱 주목받는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속하게 수습이 되기는 했지만 오픈 AI 이사회 해고 결정안에는 AI의 안전성 그리고 개발 속도를 둘러싸고 사내 갈등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격렬한 사내 논쟁을 겪었던 올트먼이기 때문에 AI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이 부분들은 참석자들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올트먼은 AI 한계를 알고 더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서 현재 AI 기술력이 일부 신비화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AI가 어떤 결론을 내렸다면 어떤 추론을 거쳤는지 AI에 설명하라라고 요구할 필요도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즉 막연하게 AI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맹신하기보다는 설명을 요구하고 또 한계를 이해하라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현대차 한화큐셀도 일부 공장 폐쇄, 생산 거점 재편, 전방위 확산. 네, 첫 번째 소식 전달해드립니다. LG이노텍이 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전장 부품 사업에서 차량 모터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운영 효율화를 위해 평택 공장 가동 중단 및 이전을 결정한 건데요. 업계에서는 LG이노텍 전장 부품 사업의 약점으로 실적에 비해 생산 능력 증설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라는 점을 지적해 오곤 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LG이노텍 전장 부품 사업부 내에 모터 센서 공장의 누적 가동률은 61%에 그쳤는데요. 이 수익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높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전기차 업계에 닥친 수요 둔화를 고려한다면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일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기조로 타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생산 거점은 합쳐서 비용은 줄이고 비주력 사업과 비핵심 자산은 과감하게 접거나 파는 수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긴축 경영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국내 공장 가동 중단 사례 역시도 여럿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기업의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엔진과 변속기 일부 부품을 만드는 울산 단조 공장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화솔루션은 지난 11월 큐셀 부문 태양광 설비 제조 공단 가동 중단을 알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경영 실적 악화에 책임을 지고 임원 연봉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 매각을 통한 군살 덜기에 나서겠다라는 평가고요.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말부터 LCD 생산직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달까지 미시간주 공장 생산 인력 중 10%를 감축하겠다라고 설명에 나섰습니다. 성장 한계의 긴축 경영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국내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풍부한 유동성을 등에 업고 신사업 확장에 나서곤 했는데요. 그러나 고금리의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로 한계를 맞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수익성의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도 가중이 됐는데요. 올해도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생존을 위해 긴축 경영에 고삐를 죄고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기사 요약합니다. LG에노텍 전장 부품 가동률이 60%에 그쳤고요. 설비 이전을 통해서 운영 효율화를 높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현대차 울산 단조 공장은 폐쇄를 결정했고 한화큐셀 음성 공장 역시 운영 중단을 나섰습니다. 생산 거점은 합치고 비핵심 자산은 정리하겠다라는 긴축 경영을 알렸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율 효율을 위해서 공장을 중단하거나 이전했는데 그 이전한 공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멕시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겨냥 멕시코로 몰려가는 전장 기업들. 국내 자동차, 전기차, 전자, 장비 기업들이 미국 완성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북미 생산 거점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생산 기업과 인접한 곳에서 지리적 이점을 누리기 위한 결정이지만 특정 지역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부품사 투톱의 거점 확대가 확정이 됐는데요. 우선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멕시코의 생산 거점을 구축 그리고 확대해 나갈 결정을 보였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 같은 북미 진출 흐름에 동참하고 있고요. 다만 한정된 인력풀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숙련국 확보는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할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완성차 공략 전초 기지로 멕시코를 낙점했고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거점 강화에 나서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쏠림 현상의 숙련공 확보는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육아휴직급여 210만 원, 신혼 1억 대출, 저출생 대책 쏟아낸 여야. 네, 이번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정책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여야 동시에 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 1호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 발표한 정책이다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고요. 더욱이 총선을 80여일 정도 앞두고 같은 날 동일한 주제 공약을 발표한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편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사후 지급금 제도는 즉각 폐지하는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결혼부터 출산 육아를 총망라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추계치는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면서 우려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어제 저출생 관련주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출산 장려 정책 테마가 3% 넘게 올랐습니다. 깨끗한 나라는 10% 넘게 상승했고요. 제로투세븐 역시도 상승, 캐리소프트는 7.52% 강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꿈비와 삼성출판사, 대교 역시도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출산 육아 휴직 제도 개편에 방점을 두고 야당은 자산 돌봄 포함 패키지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다만 현금성 정책 제언안에 대한 이런 부분에 정책성에 관련된 소식이 없자 비판 역시도 일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역시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반지 낀 삼성, 헬스케어 제왕 노린다. 네, 이번에 삼성전자 소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이라고 불리는데요. 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4를 공개하는 행사에서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을 깜짝 공개해 환호성을 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소문만 무성했던 갤럭시 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삼성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나설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갤럭시 링은 영화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를 연상시키는 극적인 연출에 현장은 환호성을 보여줬고요. 갤럭시 링은 반지 안쪽에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가 탑재돼 사용자의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운동과 수면 보조 등을 돕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노태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갤럭시 링이 연내에 출시될 것이라며 갤럭시 링이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낮아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조금 더 가져질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한국무역협회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26년까지 827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라면서 삼성의 이 같은 변화에 큰 폭의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노태문 회장 같은 경우에 사장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4 전작보다 2자릿수 이상 많이 팔릴 것이다 라면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선 AI 챗봇 관련된 종목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플리토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이스트소프트는 17%, 브리지텍 13%, 리노스는 11%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음 AI 역시 7% 가까운 상승 흐름을 탔고요. 뿐만 아니라 갤럭시 부품주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노펙스가 7%, 뉴플렉스가 6.5% 넘는 강세를 연출했고요. 대덕전자 역시 2.68% 강한 흐름을 연출해 종가를 보여줬습니다. 네, 소문만 무성했던 스마트 반지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소형 저전력 항시적 관리가 가능하고요. 이 헬스케어 완성에 필요하다라는 부분, 국내에서도 하반기쯤 선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언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대만 TSMC 4분기 실적 선방, 3나노 매출 2배 점프.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만 TSMC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도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 넘는 급등세 쪽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TSMC의 4분기 실적도 지금 나왔듯이 비교적 좋은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일 좋았었던 그런 이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TSMC 작년 4분기 매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 6,255억 대만 달러. 달러로 US 달러로 하면 약간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분기에 US 달러로 기준으로 하면 196억 달러 정도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 이익률은 이제 41.6%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가이던스가 작년 이제 4분기 가이던스가 196억 달러였기 때문에 거의 가이던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률 자체도 가이던스의 상단인 41.5%를 넘는 41.6%를 기록할 만큼 비교적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이제 보시면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보시면 재작년이 이제 실적이 199억 달러였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살짝 좀 못 미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 이익률 자체는 또 이제 조금 미치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분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가 173억 달러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41.7%로 비교적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바닥을 찍고 이제 점차 상승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TSMC의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순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TSMC가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인텔,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 순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가 이렇게 이제 호실적을 이제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7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3나노 공정 같은 경우 지금 제일 큰 그러니까 앞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4분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이 4분기, 그다음에 오른쪽이 작년 전체를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이 이제 3나노 공정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5나노 공정, 그다음에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7나노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공정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매출의 67%를 기록을 할 만큼 일단 최첨단 공정의 이제 매출 비중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나노 공정의 이제 매출 비중 확대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좀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3나노 공정은 한 6%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었는데 이게 지난 이제 4분기에는 지금 15%까지 건 두 배 이상, 지금 2.5배 정도 증가할 만큼 그렇게 이제 3나노 공정이 증가를 했습니다. 3나노 공정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애플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애플의 이제 최첨단 이제 그 AP 같은 경우는 현재 3나노 공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3나노 공정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나노 공정이 활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5나노 공정 지금 나와 있는데요. 5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에 달할 만큼, 그러니까 완전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가동하는 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HPC라고 그러는 이제 고급 이제 컴퓨터링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칩들에 대한 생산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면에도 보니까 H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 정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플랫폼별 이제 성장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4분기가 3분기에 비해서 지금 HPC라는 이제 고성능 이제 컴퓨터링 관련된 부분이 17%,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 쪽이 27%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이제 전장용 부분도 이제 13%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신 이제 IoT, 그다음에
DCE, 뭐 이게 DCE라고 하게 되면 이제 디지털 가전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부분이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제 레거시적 부분, 그다음에 뭐 IoT나 이제 DC 같은 경우는 레거시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BC나 스마트폰, 그다음에 전장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첨단 공정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AI 붐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그런 GPU가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의 매출 성장세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러한 이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TSMC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올해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된 분야에 대한 첨단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올해도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의 가이던스를 보면 올해 작년 매출보다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뭐 TSMC 같은 경우는 뭐 280억에서 32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밝힐 만큼 올해도 이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 뚜렷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올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TSMC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좋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올해에 이제 관련된 이제 반도체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양 시장 전체적으로 한 올해는 작년보다 15%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모리 부분은 4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장률은 둔화돼 하겠지만 그래도 올해도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관련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첨단 공정에 대한 이제 매출 부분이 점차 증가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3나노, 5나노 관련된 공정들의 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나 퀄컴, 그다음에 뭐 인텔까지 전부 다 이런 이제 고사양 이제 그 성능의 그런 칩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메모리 분야 관련된 부분은 AI, 전장, 그다음에 국방, 항공, 우주 같은 여러 분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최첨단 공정에 대한 니즈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비메모리 시장에서 TSMC와 뭐 삼성전자의 좀 격차는 아직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요,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시장 점유율인데 뭐 작년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뭐 삼성전자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한 15.8% 정도 유지를 했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12%대까지 조금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뭐 TSMC 같은 경우도 뭐 줄긴 했지만 그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뭐 이 부분을 현재 메꾸고 있는 거는 SMIC라는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가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의 부상이 뭐 우려 섞인 이제 얘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최첨단 공정을 현재 만들 수 있는 회사는 TSMC와 삼성전자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최첨단 공정에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TSMC와의 물론 지금 큰 격차를 조금 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GAA
기술을 활용한 이제 3나노 공정이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 수율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TSMC의 이제 물량이 딸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지금보다는 좀 개선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빅테크를 얼마만큼 수주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올해 한번 주목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나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메모리 관련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시장에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TSMC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삼성전자의 그 낸드 프레시 관련된 부분의 매출세도 올해는 좀 더 확대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이 관련된 매출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D램에 대한 수요도 지금보다는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공정을 하고 있는 DDR5나 HBM3, 그다음에 LPDDR5X와 같은 그런 이제 제품의 수요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금 DDR5 같은 경우는 DDR4와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이 그러니까 DDR5의 시장 점유율이 DDR4보다 더 확대될 걸로 뭐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규모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DDR5와 HBM3 등 꾸준한 수요 증가 역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 섹터는 어떤 부분 조금 더 꼽아보면 좋을까요? 네, 뭐 반도체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다 가치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물론 상당히 실적이 올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상반기에는 HBM과 관련된 그런 이슈몰이가 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반도체 감산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서 뭐 전반적인 이제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최근에 키워드인 AI가 뭐 부상이 되면서 관련된 성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뭐 HBM3와 관련된 분야에는 대규모 투자가 올해 예정이 돼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 향 이제 HBM의 발주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마이크론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뭐 반도체 패키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후공정 관련돼서 패키징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HBM3가 이제 납품이 이루어진 공급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수혜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의 베트남 공장에 지금 이제 관련된 이제 패키징을 지금 외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파크 시스템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이제 세계적인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으로 인해서 반도체 웨이퍼의 뭐 거칠기 측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자동 결합 분석 등을 지금 하는 그런 이제 업무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EUV 공정이 이제 확대가 될수록 관련된 장비의 매출 성장세가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와 TSMC와 같은 기업들의 관련된 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향후에 이제 올해 작년 실적은 조금 아쉬웠지만 올해 실적은 개선 대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 전공정 업체인 HPSP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CS2024 그리고 다보스 포럼 등 굵직한 이벤트들 주제는 AI였습니다. 여기서 HBM 관련주 수혜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역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ISC, 소켓 업체죠. 펀더멘탈로 솔루엠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ISC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고 갔는데 테크주들 좀 봐야 될 시점이죠. 온디바이스 AI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좋잖아요. 차트 보시면 강원칩스, 칩셈 미디어 뭐 계속적으로 저희 방송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초 대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는 가운데 ISC는 주가 보실까요? 제일 밑에 쳐져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주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상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입장에서도 좀 말씀드린 거고 디바이스 이쪽에 계속적으로 AI가 탑재되다 보면 뭐 별의별 그 반도체, GPU 뭐 이런 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럼 그거 쓰일 때마다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 회사가 테스트 소켓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비메모리 쪽이 GPU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다 달라요. 다 핀의 개수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다 할 때마다 ASP도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진도 좋아질 수 있고 비메모리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쪽도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사이클에 들어오는 이상 메모리도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ISC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KB증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러버 소켓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러버, 고무죠, 고무. RUBBER입니다. 러버, LOVER이 아니고요. 러버 소켓 글로벌 1위 업체고 마켓시어가 7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메모리도 쓰이고 비메모리도 쓰인다. 그래서 AI GPU 미국향이죠. 이쪽으로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금년도는 이제 더 이제 나가는 거고 뭐 삼성전자향으로도 뭐 작년 말에 이제 AP 그쪽으로 지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온디바이스 이쪽으로는 지금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숫자로 들어오는 거는 24년에 그렇게 생각보다 안 클 수도 있어요. 시장이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25년, 26년 가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ISC도 꼭 보셔라. 그리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메모리 쪽도 뭐 지금 이제 일단 가동률이 회복 국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DDR4에서 DDR5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뭐 단가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급하는 소켓의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도 30에서 40%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증권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양쪽에서 좀 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대차 증권입니다. 온디바이스 AI용 소켓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고 빨간 줄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24년 출시 예정인 3기사의 공급을 다 기대한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큰 데는 다 들어간다. 삼성전자, 애플, 향 이쪽으로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엔비디아가 지금 GPU 출하하고 다이 사이즈 확대하고 어쨌든 시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붐 사이클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 기업이 맞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입니다. 재미가 없죠. 아까 보신 대로 옆으로 갑니다.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매도 잔고일 1.8%. 제가 어제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코스피는 0.2%대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0.4%대까지 공매 잔고일 평균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대비해서 1.8%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다. 이게 이제 쇼커버가 어느 순간에 되면 주가는 이렇게 스파이크를 이루면서 위로 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죠. 이미 한 번 이렇게 주가 재평가를 강하게 했던 기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좀 위쪽으로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자, PER 보시죠. 포워드인데요. 앞으로 12개월 앞으로 보는 PER인데 23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그 온디바이스 칩 관련되는 회사들보다 아주 낮죠. 가온칩스 68배, 칩셋 미디어 43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HPSP 32.5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높은 편에 있는데 ISC는 23배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보니까 작년 4월부터 계속적으로 목표가는 오르고 계속 이렇게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터치하겠습니다. 37%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ISC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솔로엠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댔죠.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요. 유튜브들 많이 들어와서 보시더라고요. 조회수가 높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말씀드릴 때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하나요? 그때는 했는데 오늘 좀 바뀌었죠. 반등 국면이네요. 이렇게 제가 좀 써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반등 국면에 이미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솔로엠이라는 회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격 표식이라고 하는 ESL 이런 게 있고 파워 모듈 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사업 쪽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만들어 온 슬라이드에는 SES 그쪽에 지금 출시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ESL 연평균 15% 203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쓰시니까 뭐 스마트폰 가지고 모바일 결제도 많이 하시고 그거 앱도 사용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스마트하게 지금 돌아가는 주변 기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ESL 이쪽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회사들이 이거를 무시할 수 없고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마트나 이렇게 슈퍼 가시면은 여기 지금 벌써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는 뭐 제약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연평균 15%대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전 세계 GDP가 얼마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2%, 뭐 많이 올라가면 3% 이렇잖아요. 근데 15%대면 엄청나게 큰 시장 성장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충전기 파워 모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ESL 이전에 파워 모듈 맛집이다, 명가다 이렇게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도 있는데 계속 그쪽에서 기술력이 지금 있고 CE 인증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중국과의 저가 제품 그런 경쟁에서도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거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파워 모듈 이런 것도 밸류 체인 선상에서 조금 뭔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산 저가 여기 또 품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이쪽에서 만드는 파워 모듈을 쓸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장성이 양 부분에서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있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고개를 좀 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좋아진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꾸준히 좋아진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회사가 아니고 꾸준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가운데 파워 모듈 쪽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 지금 난리 났잖아요. 한파 때문에 지금 전기차들이 충전하러 가다가 중간에 서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있고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충전 쪽에 이슈가 있으면 이 회사를 좀 많이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네요. 기관들이 열심히 사는데 안타까운 건 조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프로핏 테이킹 그러니까 좀 차익 실현을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거래량은 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피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경쟁 상대하고 좀 봐야 되는데 좀 낮죠? 이렇게 왼쪽에 밑에 있으면 일단 낮다고 보시면 되고 주가로 봐서도 최근 몇 년짜리 봐도 솔로엠 낮게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다. 물론 이렇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높아 보이죠. 상당히 상단 부분에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밸류가 상단 부분에 와 있고 자, PER도 보시면은 9.7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코스피 대비해서는 낮지는 않은데 코스닥 대비해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다. 그래서 목표가는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36%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ISC, 펀더멘탈로 솔루엠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반등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HBM 관련주, 수혜주로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온디바이스 관련주 ISC, 펀더멘탈은 조정 후 반등 국면인 솔루엠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